자, 오늘은 이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는 관성과 관성의 법칙이야. 자, 안전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 관성이라는 게 주로 나올 거야. 자, 관성이라는 건 뭐라고 나와 있어? 거기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라고 하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첫 번째 내용 관성입니다. 자, 관성의 크기는요, 물체의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현재 물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니까 그거를 방해해서 유지 상태를 바꿔줘야 되잖아, 그치? 바꿔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바꾸기가 힘들겠지,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큰 겁니다.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관성에 대한 현상들이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야. 잘 보면 그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하잖아. 그럼 승객은 어떻게 되겠지? 승객들은 뒤로 넘어집니다. 자, 왜 뒤로 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차가 이렇게 있어. 승객이 여기 서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 있지? 승객하고 차는 다 멈추고 있었어. 그치? 정지하려고 해. 근데 차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승객은 원래 있었던 자리를 어떻게 돼? 유지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가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뒤로 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관성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옆에 거 보시면, 자, 그 종이만 튕겨나가고 동전은 컵속으로 떨어지고, 이거 알죠? 이렇게 빼는 거. 그렇죠? 그거 빼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식탁보 빼는 거 뭐 그런 것도 다 이런 거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옆에는, 자,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성질이다. 자, 보시면, 버스가 이번에는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앞으로 넘어지겠죠. 앞으로 넘어진다고 할 거야. 당연하지. 왜? 계속 같이 가고 있었잖아. 둘 다 계속 같이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탁 멈추니까 어떻게 돼? 얘는 계속 가려고 하니까 뭐 되겠어?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관성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 자, 다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는 위에 몸은 가려고 하고 다리는 멈췄으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이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다. 자,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한 물체에 작용하는 뭐가 0이면 일단 알자 힘이 0이어야 돼. 즉 관성이라는 건 힘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용하는 거야.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는 계속 뭐하지?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는데, 거기 칸이 좀 크지? 그냥 운동이 아니야. 뭐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왠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우리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이긴 한데, 등속 직선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알짜 힘 자체가 얼마가 돼야 돼? 0일 때야. 만약에 알짜 힘이 주어져 있으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알짜 힘이 주어진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관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짜 힘이 0인 상태에서 작용하는 법칙이야. 그러므로 원래 운동하려던 물체는 계속 뭘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관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야. 여기가 중요하겠지? 아마 학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되면 이거 계산하는 거에 좀 복잡하게 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자, 거기 보시면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이라고 나와있어. 뭐지?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이야. 자, 그래서 운동량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다? 질량과 누구를 곱한다? 속도를 곱한다 라고 정리가 되고, 옆에 보면 보통 기호로 써놓죠. 우리가 운동량은 보통 P 소문자로 좀 씁니다. P 소문자로 되어 있어. P는 mV다. 보통 이거 이제 대문자 되면 여러분들 배웠었던 전력입니다. P는 VI고 이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식을 써볼 수가 있게 될 거야. 자, 그럼 운동량의 크기라는 건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질량하고 속도를 뭐 했어? 곱했으니까 당연히 질량은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는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운동량의 방향은요. 자 보면 여기 V가 속력이 아니고 속도란 말이야. 우리 속도는 뭐지? 방향과 크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므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어떻게 되는 거다?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도 정확하게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볼 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운동량이 얼마냐라고 안 물어보고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문제가 나올 거야. 자 밑에 보십니다. 자 이것까지 나와야 하는데 아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거야. 자 볼게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뭐냐? 외부에서 우리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일정하게 보존이 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맨 밑에 있는 박스처럼 구하는데 어떻게 되면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을 구해. 지금 보면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있지. A가 달려와서 누구한테 부딪히는 거지? 달려와서 B에다가 지금 부딪히는 상태야. 그러면 현재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빨리 오고 얘는 천천히 가고 있겠지.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M, B에다가 V, B가 현재 얘가 이제 그 운동량이 되는 거고 MA에다가 VA가 현재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충돌 전에는 이 두 개를 이제 더하게 될 거고 충돌이 됐어. 충돌이 되고 나면 그때마다 사실 현상이 좀 달라져. 옛날에 선생님이 어릴 때는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걸 했거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질량이 그러니까 A하고 B가 차륵이야 차륵. 야 차륵이 날아가면 차륵 같은 거 어떻게 돼? 두 개가 날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붙어서 한 번에 가지 그치? 이런 게 있고 구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발력이 생겨서 탕 치면 얘는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는 걸 하긴 했는데 뭐 요즘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운동 상태는 설명을 해줄 거야. 뭐 예를 들어 두 개가 뭉쳐서 하나로 갔다든지 아니면 하나는 반대로 갔다든지 하나는 이쪽으로 갔다든지 뭐 이런 게 될 거라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생기게 될 거야. 자 나중은 어떻게 된다? 보통 우리가 이제 프라임을 써서 프라이 V, B, V, A 프라임 그 다음에 V M, B 프라임, 그 다음에 프라임. 그래서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뭐 언젠가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푸시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거기 조그맣게 네모가 있지.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다? 같다가 되는 거다. 이해됐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관성 배웠고 운동량 배웠단 말이야. 자. 세 번째로 배울 거는요, 바로 충격량입니다. 자, 거기 충격량은요, 자, 물체에 일단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충격량이라고 해요. 이걸 충격량이라고 한다고. 자, 뭐라고 했어? 충격량이라는 건 뭐라고? 누구하고 누구를 곱한다? 힘과 시간을 곱한 값이고요. 힘과 시간을 곱한 값이고. 보통 기호로는 대문자 I가 충격량입니다. 자, 대문자 I가 충격량이고 힘은 우리가 대문자 F로 쓰지. 자, 영어로 F를 쓰지. 그 다음에 시간은 T긴 한데 보통 델타 T로 써요. 자, 그 세모라는 걸 뭐라고 읽는다? 델타라고 읽어. 그리고 물리나 이런 데서 델타라는 거는 변화량이야. 즉 시간의 변화량을 힘에다가 곱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충격량의 크기는 힘이 어떻게 될수록 힘은 클수록 그 다음에 작용하는 시간은 길수록 값이 커지게 됩니다. 자, 충격량의 방향은 거기 뭐의 방향인 것 같지? 힘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힘과 시간 그래프에 충격량이라고 나와 있는 그 약간 그래프 같은 거 있거든. 거기는 별표 한 3개쯤 치시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자, 물체가 작용한 힘의 변화를 누구에 따라서 나타냈지?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는데 자 보통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자, 물리에서는 항상 그 그래프가 나오면 X축, Y축을 잘 확인을 해야 돼. X축은 뭐지? 시간이고 Y축은 뭐지? 힘이야.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야 이거 두 개를 뭐 했니? 이렇게 곱하지 그치? 자 물리에서 곱을 하잖아.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넓이로 나오게 돼. 그래프에서 넓이로 나와.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시면 힘이 일정한 상태, 힘을 일정하게 특정한 시간 동안 쭉 줬잖아. 그럼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곧 뭐가 되는 거다? 충격량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거기 네모칸 채워봅시다. 자, 물체가 작용한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래프에서 어디? 그래프의 어디 부분? 아랫부분. 자, 아랫부분의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 되는 거다.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을 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 자,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격량을 걸린 시간을 넓혀서 평균 힘을 구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는 힘이 일정하잖아. 힘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옆에 있는 그래프는 힘을 일정하게 늘려놨고,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힘이 이상하게 주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힘이 계속 변하는데, 이거는 넓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뭐가 나오면 평균 정도가 나와. 그래서 이게 평균 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밑으로 가도록 하자. 이제 충격량이라는 걸 배웠어. 자, 그래서 충격량은 뭐지? 힘이 특정한 시간 동안 작용하는 걸 곱한 걸 충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금 전에 배웠던 운동량과 충격량은 특정한 관계가 있는 거야.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 자, 거기 나오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입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자, 물체가 힘을 받으면 당연히 속도가 변합니다. 그렇지? 왜? 거기다가 하나 써볼까? F는 뭐니? MA잖아. 그렇죠? F는 MA식도 아마 여기서 다 사용이 될 거야. 난이도가 그렇게 나온다면. 자, 그럼 힘이라는 건 곧 우리가 뭐 질량은 보통 변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결국 뭐로 작용해? 가속도로 작용을 할 거라고. 가속도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가속도는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야. 자, F는 MA에서 힘을 주면 가속도가 생기고 그 가속도는 속도를 변화시킬 거야. 그러면 결국 이 힘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디에 관련돼 있어? 충격량에 관련돼 있죠. 그렇죠? 충격량이 여기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뭐지? 운동량이 뭐했다? 변했다. 즉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이 변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오죠. 자, 충격량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첫 번째 네모칸은 뭐죠? 운동량의 뭐하고 같다? 변화량과 같다. 첫 번째 네모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네모는 어떻게 돼서 우리가 변화량이라는 건 무조건 어디서 보는 거다? 나중에 있는 변화량에서 처음에 변화량을 빼서 계산을 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네모칸을 채우면서 정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자,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았어. 그러면 그만큼 운동량은 뭐가 되는 거다? 증가하게 되는 거다. 자,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당연히 증가를 하겠지, 그치? 왜? 속도가 증가할 거니까 그 속도 증가량이 운동량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거야. 자, 반대로 물체가 운동 방향과 어디로? 반대로 가면, 그럼 이제 마이너스 개념으로 계산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만큼 운동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밖에 되겠죠. 이해됐을까? 계산은 뒤에 가서 있을 테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지.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볼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돼 있어. 변화량을 크게 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뭐지? 충격량이죠. 자, 충격량은 누구하고 힘과 뭐를 곱해? 델타 F, 그러니까 델타 T, F랑 델타 T를 곱한 게 이제 충격량이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F를 크게 한다. 큰 힘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큰 힘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모칸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네모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힘을 크게 하는 거랑 모두 있겠어. 시간을 크게 하는 거지? 그치? 용어 정리를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야?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한다? 길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혹시 그 나중에 저 테니스나 이런 거 혹시라도 하잖아. 테니스 탁구 뭐 이런 것들 하잖아. 그러면 칠 때 이렇게 이제 테니스를 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치는 게 아니야. 테니스는 쭉 밀어갖고 치는 거야. 계속 쭉 밀어갖고. 탁구도 쭉 밀어갖고 치거든. 조금 유식하게 드라이브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왜? 시간을 어떻게 한다? 길게 해서 결국에 운동량에 변하는 속도를 빠르게 그래서 공을 빠르게 움직이게 할게. 그래서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 거기 나오죠. 자 대포의 포신이 길어. 대포의 포신이 길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대포를 쏠 때 그 포탄한테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총싸움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틀그라운드나 뭐 그런 거 하면 총도 어떻게 돼? 권총 말고 뭐로 써? 이게 스나이퍼 긴 거 갖다 쏘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팡 쏘면 어떻게 돼? 더 빠르게 나갈 테니까 더 멀리 나가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장총으로 쏠라 이런 거지. 그래서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포탄을 멀리 날려보낼 수도 있고요. 테니스 경기에서는 라켓을 끝까지 휘둘러서 공을 더 빠르게 날아가게 되는 거다. 자, 그 확대경을 보시면 그 관계를 유도하는 게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도까지 보통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보도록 하자. 넘어가도록 하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뭘 배웠어? 자, 관성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라는 걸 배웠고, 그 운동량하고 충격량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충격량과 운동량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여기가 사실은 이 그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자,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F예요. 이거 충격력. 그냥 충격력이라는 걸 학교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용어로 그냥 힘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이거랑 충돌 시간의 관계입니다. 자, 거기 내부 비어 있는 칸이 많으니까 한번 보자고. 일단 충격량은 뭐지? 충격력. 이 충격력은 사실 이 책에서 쓰는 용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쓰는 단어는 좀 다를 수 있어. 그럼 거기에다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충돌 시간이 되는 거지. 충격량이라는 건 힘과 시간을 뭐한 거야? 곱한 거야. 그러면 충격량 자체가 같아. 충격량이 같아. 충격량이 같다라는 건 두 개를 곱한 값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늘려. 값 자체가 일정하단 말이야. 요걸 늘리면 요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줄어야 될 거고, 얘가 줄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늘어야 될 거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거니까 반비례 관계가 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람이 받는 약간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탐구 자료 좀 잠깐 보자. 많이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자, 같은 높이에서 우리가 같은 종류의 달걀을 바닥에다가 떨어뜨려. 그러면 단단한 바닥이 있고 푹신한 방석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뭐 충돌 전은 당연히 두 개가 똑같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충돌하기 바로 전은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을 겁니다. 다 같을 거야. 그런데 충돌한 이후는 당연히 멈췄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는 0이 됐으므로 운동량은 0이 됐을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두 달걀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가 되는 거지. 자, 그걸 옆에 있는 그래프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한번 보자. 자, 옆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자고. 단단한 바닥은 어떻게 돼? 충돌 시간이 짧아. 그치? 충돌 시간이 짧아. 푹신한 방석은 충돌 시간이 당연히 어떻게 돼? 길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받는 힘. 왜? 충격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넓이는 같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래프 아래 부분의 넓이는 A하고 B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다? 같은 거겠죠. 그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을까? 그래서 일단 A하고 B가 아래 부분의 넓이는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도 당연히 두 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런데 힘을 받는 시간 자체는 보시면 푹신한 바닥은 어떻게 돼? 이렇게 붕 하면서 우리가 시간으로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충격량의 크기가 같은데 시간이 어느 쪽? 우리가 방석 쪽이 더 크니까 당연히 받는 힘, 충격량의 크기는 반대가 되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받는 힘이 더 큰 이 단단한 바닥에서는 달걀이 깨졌지만 그 반대쪽 푹신한 쪽에서는 달걀이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될 거다.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 아시겠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충돌과 안전장치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거의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 자, 안전장치의 원리 봅시다. 안전장치는 대부분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 길게 해서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작아지게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제들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안전장치 예제들이 있어. 자, 첫 번째, 자동차에 있는 뭐지? 이거 에어백이죠. 자, 자동차에 있는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탑승자가 받는 힘을 줄여줍니다. 자, 두 번째, 자, 자동차에 있는 범퍼지 앞에 있는 거 범퍼. 자동차에 있는 범퍼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역시 천천히 멈추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안장에 이동수철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충격량을 줄여주는 예제들이 되겠죠. 자, 운동 경기 보시면 뭐 보호대 같은 거 있고 착지할 때 무릎 구부리는 거, 그 다음에 야구공 받는 거, 야구공 받는 것도 예제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공 받을 때 약간 뒤로 빼면서 받는 거다. 자, 일상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공기가 충전되어 있는 뭐지? 포장재, 보통 여기 꼭 포기라고 얘기하지, 그치? 네. 택배 많이 받으시니까 택배 보시면 그 포장재가 바로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을 줄여주는 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보호대, 뭐 이런 것들, 요리 매트 이런 것들이 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다음 페이지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서 우리는 그 내신 만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자. 자, 내신 만점 문제 1번부터 내용 정리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옳은 것만 보기에서 이대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자,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다. 맞는 거지. 자, 니은입니다.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크죠. 자, D것으로 가도록 하죠. 자, 물체가 운동하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아니고 뭐지? 등속 직선 운동이죠. 그래서 틀리다고 되는 거니까 기억과 이음이 되겠네. 2번 가자. 자, 물체의 관성과 관련 있는 현상이 보기에서 이대로 없습니다. 자, 노를 저은 배가 앞으로 나간다. 자, 기억은요, 관성이 아니고 작용 반작용입니다. 자, 이 작용 반작용은 뭐냐면 노를 저으면 우리가 물을 이렇게 밀쳐내는 거지, 그렇지? 물을 밀쳐내지만 나가는 건 반대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노를 저어서 물을 밀쳐내면 그 물이 반대로 노를 밀어내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다. 작용 반작용에서 기억은 틀리다고 합니다. 자, 니은으로 갑시다. 달리는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 맞지? 자, D것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물 로켓이 물을 분사하면서 앞으로 다. 물 분사는 반대쪽으로 하지만 나가는 건 위쪽으로 가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해도 작용 반작용 얘기가 되는 거니까 틀리다가 되는 거고. 자, 리을 가시겠습니다.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쓰러진다. 이렇게 한번 기울과 이것이 되겠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3번부터는 이제 다시 운동량 얘기가 됩니다. 3번 문제 보려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BC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으로 갑니다. 자, 관성이 큰 것은 가장 큰 것은 C다. 그쵸? 왜? 관성은 아까 누가 클수록 크다 그랬지? 질량이 클수록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어로 갑시다. 운동량은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자, B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어?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얼마가 되겠지? 9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가 됩니다. 미안해요. 자, 디귿입니다. 세 물체 중에서 수평 방향으로 가장 큰 힘을 받는 것은 B다. 그죠? C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수평 방향으로 가장 큰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힘이 어떻게 되는 거다? 힘이 어떻게 돼? 똑같아. 힘이 똑같아? 힘이 어떻게 돼? 0. 네, 힘이 0이죠. 그렇죠? 힘이 0. 왜 0이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힘이 0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되는 거다.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 문제가 이제 실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A하고 B가 충돌했을 때 충돌 전후의 질량과 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충돌 후에 B의 속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있어?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는 걸 보면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충돌 전은 2에 7이 되는 거니까 14가 될 거고 A는. 자, B는 뭐가 되겠어? 3, 2니까 6이 되겠지. 자, 충돌 후를 보면 A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3, 9, 2가 되는 거니까 자, 3, 9, 2는 계산하시면 18, V의 값은 6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이랬을까? 자, 5번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그래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물체가 힘을 받아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한다. 1번 옳은이죠. 2번으로 갑시다. 자, 충격량은 힘이 클수록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크다. 맞죠? 3번으로 가자. 자, 충격량을 받으면 충격량의 크기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맞는 얘기지. 왜? 우리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4번입니다. 충격량이 양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으면 운동량의 크기는 작아진다가 아니고 커진다가 되는 거겠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지. 자,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작아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6번에다가 조금 체크를 하시고, 자, 6번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6번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자, 방향을 주의해라. 방향을 주의해라 라고 쓰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야구공이 0.1kg짜리가 10으로 날아오고 있어. 그러다가 방망이로 쳤어. 친 다음에 반대쪽으로는 30m/s로 날아갑니다. 자, 이때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운동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mv가 되고 v는 속도기 때문에 이 속도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날아올 때는 어느 쪽 방향으로 날아오지? 오른쪽 방향으로 날아오는데, 나중에 갈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통 플러스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보통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나타낸다면, 첫 번째 여기서는 운동량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량이 뭐가 되는 거지? 0.1 곱하기 10이 되는 거니까 1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0.1에다가 곱하기 30을 하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30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속도가 반대 방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30,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 자,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 나중에서 1000을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크기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4가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는 뭘 얘기해 주는 거지?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느 쪽 방향으로 받았다? 왼쪽 방향으로 받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 4번이 되는 거겠지.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7번 문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5kg짜리가 있어.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50N의 충격량으로 반대 방향으로 줬습니다. 이제 나중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자, 보시면, 자, 한번 그려보자 살짝.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마찰은 없고, 자, 어느 방향으로? 앞쪽 방향을 씁시다. 자, 20m/s입니다. 자, 5kg짜리죠. 5kg짜리가 20m/s 이렇게 이제 가고 있었다.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줬지? 50N을 줍니다. 어느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줬다. 반대 방향으로 줬다는 건 운동량은 뭐였다? 감소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원래 이거 계산해 주시면 100이거든요. 그런데 50을 어느 방향으로 줬어? 반대 방향으로 줬으니까 남는 건 얼마가 남는 거지? 50이 남는 거다.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게 MV가 되는데 50이고 질량이 6가 되는 거니까 V 값은 10m/s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그거를 꼭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8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던 2kg짜리의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나타내는데요. 10초 후에 속력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프가 나오죠. 자, 맨날 얘기하지만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의 x축, y축 체크입니다. x축은 시간이 되는 거고 y축은 뭐가 되겠어? 힘이 나오지. 왜요? 힘과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건 충격량이죠. 그리고 그 충격량은 어디로 나타낸다? 밑에 있는 넓이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밑에 있는 뭐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넓이를 계산합니다. 넓이를 계산하시면 넓이는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이 되는 거니까 직사각형 계산하시면 30이고요. 사다리꼴은 여기 6이고 10이 되는 거니까 6과 10 더하셔서 높이는 5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시면 40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지? 70이죠. 근데 이 70을 어디로 작용했다? 운동 방향으로 작용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다? 더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얼마로 가고 있었어? 5m/s로 가고 있는 몇 kg짜리? 2kg짜리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얼마지? 10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큼을 플러스 할 거야? 70을 플러스 해주는 거죠. 그치? 운동 방향이 되는 거니까. 그럼 뭐해서 80이 되는 거고 이게 n 곱하기 v다 라고 하셔서 80이고 질량이 2kg의 v가 되는 거니까 v는 뭐가 되는 거다? 40m/s가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 문제를 자, 문제를 약간 바꿔봅시다.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했다. 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속력이 얼마가 될지를 보여볼까? 자, 그럼 원래 지금 얼마였어? 10이었지. 근데 운동 방향의 반대면 뭐 해야 되겠어? 빼줘야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0이 될 거고 그게 2 곱하기 9이니까 그때 V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겠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 지금까지 오던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다 라는 개념으로 따지고 크기만 얘기하면 30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로 가자.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4kg짜리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 2kg짜리 B에 향해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9번이 조금 어려운데 잘 봐봐. 보시면 나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자, 누가 받는 거기다 좀 주시고 B가 받는 힘입니다. 자, B가 받는 힘을 나타낸 거야. 자, A하고 B는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은 20N입니다. 자, 일단 20N은 뭐가 되는 거지? 충격량이 되는 거죠. 충격량이 되는 거야. 자, B가 받는 힘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일단 보도록 할 건데, 자, 기억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 자,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40이다. 한번 볼까요? 원래는 4 곱하기 얼마였어? 10이었으니까 뭐가 되겠어? 40이 되는 거라서 기억은 10이겠죠. 자, 니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니은인지 좀 헷갈리실 건데 충돌 과정에서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40N입니다. 맞을까? 틀릴까? 물어볼까? 자, 태훈아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승우는 맞은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럼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 2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자, 왜인지 설명합니다. 자, 왜인지 이걸 설명할 거야. 자, 왜인지 설명하도록 하자고. 자, 운동량은 뭐하지? 보존된다. 운동량은 보존될 거야. 그럼 충돌 전이 있고 충돌 누가 있어? 후가 있겠지. 충돌 전과 후의 양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진짜 현재 B는 뭐하고 있니? B는 정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 충돌 전이 얼마냐면 0이야. 충돌 전이 0이야. 자, A는 얼마가 되는 거지? A는 운동량이 40이죠.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런데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어?
20이지. 우리가 충격량의 크기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얘가 얼마로 변했다는 얘기야? 20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양쪽 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도 얼마가 돼야 되겠어? 얘도 20이 계산이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 자, 왜냐?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머지 하나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0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같은 거야. 즉 운동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B의 충격량의 크기와 A의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같고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다? 반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약간 세밀하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서술형을 이런 거 되면서 또 쓰기가 조금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일단 이유는 틀리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충돌 후의 B의 성격을 보도록 합시다. 자, B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이 얼마가 됐어? 20이 된 거지? 그럼 얘는 질량이 2고 곱하기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10m/s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A도 구할 수 있어요. 자, A는 어떻게 되지? A는 20이 되는 건데 아까 질량이 얼마였어? 질량이 4였으니까 뭐가 되겠어? 5가 되는 거겠죠. 즉 자기가 쭉 달려서 앞에를 쾅 밀고 가는 거야. 그치? 혹시 이거 이런 거 관련돼 있는 거 저 관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너네 당구 치는 사람 있냐? 당구 안 쳐봤어? 쳐봤어? 쳐보긴 했어? 당구공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쪽 당구공을 팡 쳐가지고 얘를 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당구공을 칠 때 이 당구공의 핵심이 뭐냐면 이 큐대로 칠 때 공이 어디를 치냐가 핵심이야. 그래서 약간 위에를 이렇게 치잖아. 그럼 공이 이렇게 굴러요. 이렇게 굴러갖고 얘를 탁 맞아. 얘를 탁 맞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도 구르고 얘도 가. 지금 이거죠. 어떻게 보면 얘 얼마로 오고 있었어? 아까 A 10으로 오고 있었지. 10으로 와가지고 얘를 팍 치고 나니까 얘가 10이 되고 자기는 얼마가 되겠어? 5가 되지. 그러니까 앞에를 팍 밀고 자기가 가는 거야. 근데 요 밑에를 치잖아. 이렇게. 그러면 공이 이렇게 굴러. 이렇게. 그래서 얘를 탁 맞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꾸로 거꾸로 이 맞은 새끼는 거꾸로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그래서 약간 전문용어로 빤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걸. 그래서 이거를 잘 치는 새끼들이 이제 이게 세게 빵 치면 빵 와. 이게. 근데 이걸 잘 못 쳐서 삑사리가 나면 별로 안 와. 그래갖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아무튼. 자, 여담이 없고.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뭐가 되는 거지? 이것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자, 일단 그래프가 나왔지? 그래프가 나왔죠? 자, 그래프가 여기가 무슨 축이 뭐지? 시간이고요. 자, 여기가 뭐로 되어 있어? 운동량으로 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여기 다 힘으로 되어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운동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지? 자, 6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림은 마찰에 있는 수평면에서 질량 얼마짜리? 질량 5kg짜리겠습니다. 자, 5kg짜리 일정한 방향으로 수직하게 일정한 힘을 작용한 거야. 일정한 힘을 작용했을 때,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일정한 힘이 얘기 나오지 않아도 일정한 힘이야. 그거를 좀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10번에다 발표를 좀 하시고 10번이 막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가보도록 할게. 자, 기억을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복합적으로 풀어줄 거야. 자, 일단 기억을 보시면 0에서부터 3초까지 작용한 뭐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힘의 크기를 구하실 겁니다. 힘의 크기는 2N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이 힘의 크기 구하는 게 한 두어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다 좀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걸 똑같이 숙제로 드렸으니까 숙제로 할 때 단순히 답만 맞추시지 말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자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단원에서 배웠을 때 힘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었지? 요번 단원 배운 거에서 힘은 딱 어디에서만 탁 나왔어? 어디서만 나왔지? 관성 빼고. 어디서 나왔어? 충격량에서. 충격량에서 나왔잖아. 지금 2번 단원, 지금 우리가 배운 요 단원, 요 소단원에서는 충격량이 어떻게 돼? 충격량이 F랑 뭐를 곱한 거지? 그치? 델타 T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그쵸? 여기에 힘이 나왔단 말이야, 여기에. 그럼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겠어? 이거 하고 이거를 구해야 되겠지.
그렇죠? 자, 델타 t라는 건 시간이죠. 몇 초 동안이라고 했냐? 0에서부터 3초 동안이죠. 그럼 여기 3이 들어가는 거야. 3이 들어가는 거야. 자, I는 충격량이지. 그럼 충격량을 구하셔야 되는데 충격량. 자, 충격량을 구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우리가 충격량을 구할 때는 충격량은 뭐라고 구할 수 있어? 운동량의 그렇지, 변화량이란 말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럼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0초일 때 운동량은 얼마였어? 0이었고 3초일 때 운동량은 얼마였어? 6이었잖아.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인 거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뭐가 되는 거다? 2뉴턴이다 라고 해서 기억은 청이 되는 거다. 그럼 이해됐어? 자, 그런데 이 문제를요 다르게 풀 수 있어. 앞에 나온 단원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 물론 이 단원은 이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시험을 봤으니까 거기는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관할 수 있어. 자, 이거를 이 그래프를 바꿔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바꿔볼 거야. 야, 운동량은 원래 m 곱하기 뭐지? m 곱하기 v잖아. 그치? 여기서 질량이 몇 킬로라고 그랬어? 질량이 몇 킬로라고 그랬어? 5킬로라고 했지. 무슨 얘기냐면 5를 넣어주면 즉 운동량이라는 건 V에다가 뭐를 곱한 거지? 5를 곱한 거야. 그럼 V라는 건 반대로 5분의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로 바꿀 수 있냐면 운동량이라는 건 곧 바로 보다 속도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5만 나눴으니까 그래프가 모양이 똑같아. 똑같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지? 5분의 6이다라고 봐주시게 됩니다. 이해됐을까? 그래서 요게 핵심이야. 요거를 가지고 속도로 바꿔주는 거. 그럼 속도에서 우리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뭐 시험 전에 아셨겠지만 시험 끝나고 다 까먹었겠지만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는 뭐가 나오지? 그치? 거리도 나오고 뭐도 나와? 가속도도 나오지? 그쵸? 가속도는 뭐가 돼? 기울기가 되는 거고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속도 기울기 계산하시면 이게 3이고 뭐가 돼? 5분의 6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 계산하시면 5분의 뭐가 돼? 2가 될 거고 거기에 질량이 몇 킬로? 5킬로. F는 MA잖아요. 그러니까 A가 5분의 2가 되고 5가 되는 거니까 F는 뭐가 되는 거다? 2뉴턴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모두 구할 수 있어. 이거의 넓이를 구하면 뭐가 나오지? 이동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 뭐가 되겠어? 3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2분의 1이다라고 되는 거니까 이동 거리는 5분의 9다라고 일단 이것까지도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 자, 관련되어 있는 것들과 잘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자, 아마 이동거리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나온다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야. 앞에 있는 내용도 연관해서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아마 내 생각인데 이 운동량, 충격량은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 그런다면 여기만 하지 않고 앞에 있는 거 물고 나올 부분들도 봐. 자, 0에서부터 6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 6이다. 방금 전에 했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지. 자, 디귿입니다. 자, 0초부터 물체가 3초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어? 6이 돼야 되겠지, 그치? 틀리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동 거리까지 나올 수 있다. 자, 실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동일한 발사체를 빨대에 넣고 입에서 불어가지고요.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A는 발사체의 빨대 입구고요. B는 빨대 출구에다가 넣은 경우입니다. 자, 나는 가의 A에서 B 발사체 빨대를 통과하는 동안 발사체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다. 자, 보시면 두 개는 일단은 SA가 있고 S1이 있고 S2가 있습니다. 빨대를 가지고 훅 불었다는 건데 하나는 어떻게 돼? 이 끝까지 놓고 분 거고 하나는 어떻게 해? 출구에다 갖다 놓고 훅 분 거야.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부는 힘은 똑같다라는 거죠. 부는 힘은 똑같아. 부는 힘은 똑같은데 A는 어떻게 돼? 받는 시간이 길어진 거고 B는 받는 시간이 짧은 거라는 거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1번입니다. 기억부터 가보도록 하자. 자, 같은 세기로 불면 발사체가 받는 힘을 받는 시간은 A가 B에서보다 더 길다. 맞죠? 이해로 갑니다. 자, S1과 S2는 각각 A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이 크다. 이것으로 가볼 수 있겠죠.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의 운동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크다. 물어보죠.
승우야 맞아 틀려? 네. 맞아? 확실해? 네. 자, 태현이 맞아 틀려? 네, 맞죠? 그쵸? 왜? 같은 세기로 불었기 때문에 힘이 F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F에다가 우리가 델타 T까지 곱해야지 충격량이 되는 거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곧 우리가 속도의 변화량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작용이 되는 거지. 1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12번으로 갑니다. 자, 그림은 같은 높이에 있는 질량이 같은 두 유리컵이 각각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이불 위에 떨어졌을 때 유리컵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 자, A하고 B 중에서 이불에 떨어진 건 뭐가 되는 거지? B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충격량의 크기는 당연히 같겠습니다. 왜 같을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높이가 다르다. 이 높이가 다르면 충격량의 크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해는 참이 되는 거고 디귿입니다. 유리컵이 받는 평균 힘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렇죠? 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평균 힘도 커지게 되는 거다. 이해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해보도록 하자. 여기서부터는 쉬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모 자동차 범퍼야. 자, 충돌할 때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가 아니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장치죠. 혹은 충격할 때 받는 힘을 작게 하는 장치다. 자,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준다. 자, 무릎 구부리는 것도 같다. 이거 디귿이 되겠지. 14번으로 갑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여러분들 뭐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계산하는 내용이 핵심일 거야. 자, 번지 점프를 합니다.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어떻게 되겠지?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죠. 자, 얘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얘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에어백 맞죠? 그 다음에 뽁뽁이 포장재 맞고. 자, 안전띠인데 안전띠가 약간 애매합니다. 자, 안전띠는 약간 애매하고. 자, 안장에 용수철 맞고 뒤로 빼는 거 맞죠? 자, 이게 안전띠는 관성하고 관련된 겁니다. 왜? 사람이 어떻게 돼? 안전띠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앞으로 훅 날아가겠지. 그걸 어떻게 되겠어? 잡아주는 게 이제 안전띠가 되는 거니까 안전벨트 무조건 안전되는 건 다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답은 3번이 되는 거다. 자, 15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2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 2kg짜리 물체에다가요, 우리가 10N의 힘을 왼쪽으로 2초 동안 작용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했어? 잘 봐봐. 일단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20m/s. 자, 몇 kg짜리지? 2kg짜리죠. 뭐 느낌이 오시죠? 일단 얼마가 되는 거지? 40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 해서 10N을 왼쪽으로 작용한다 그랬어.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러니까 얼마? 20이 작용하는데 20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충돌 후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 40에서 20을 보여야 되겠지? 빼줘야 되겠죠? 나중에는 20이 돼야 되는 거고 질량 2가 되는 거니까 10m/s가 되는 거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을 구하세요로 나와있죠. 충격량. 근데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넣기 때문에 1번에서 쓸 때는 그냥 20을 쓰시면 안 되고 얼마 써야 되겠지? 마이너스 20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으로 쓰셔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자, 방향 얘기가 나오는 거다. 자, 2번이야. 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이 마이너스 20이지. 충격량이랑 같은 거니까. 자, 3번 보시면 속도 가정하는 계좌 10m/s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16번인데요. 자, 충격량과 관련지어서 설명하세요. 어떻게 되겠어? 충격량은 충돌 시간과 충격력을 곱한 건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작게 하여 이 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는 거는 안전한 거, 힘을 적게 받아서 안 깨진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셔서 네 문제가 있는데 실력업 네 문제는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드리고 같이 할게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갈릴레이가 물체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다. 자, 기억 보시면 마찰이 없는 데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알짜임이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억 보시면 기억은 당연히 틀리다고 되겠지. 자,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어?
R자이면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되는데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R자이면 크기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틀리다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 관성이지? 니은점이 되는 거고. 자, 디귿 보시면 급정거할 때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관성어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되는 거다. 자, 채점해 보시도록 하고, 자, 2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수평면에서 일정 속력 V로 직선 운동을 하던 질량 M이 벽돌과 충돌을 한 다음에 정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물체가 벽돌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는 걸린 시간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어떻게 된다? 더 크다.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는요, 걸린 시간이 일단 더 크다고 나와있지.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모두 mv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거 m이고 속도 v였지. 두 번째 것도 m이고 속도 v고 나중에는 뭐 했어? 정지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정지를 했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mv, mv가 되는 거니까 0까지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 똑같이 mv로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충격량의 크기는 가하고 나에서 같다. 그렇죠? 충격량의 크기는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은 서로 어떻게 되겠어? 같아야 되는 거겠네. 그치? 자, 디귿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벽으로 받은 충격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나와있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걸린 시간이 어디가 더 크다 그랬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시간이 어떻게 돼? 더 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충격력과 충돌 시간을 곱한 건데, 지금 현재는 두 개가 이걸로 두 개 일정하다, 두 개 같은 거라는 거야. 근데 누가 더 크다고 나와있니? 가에서가 이게 어떻게 된다 해서 더 크다라고 얘기했으니 가에서가 충격력이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작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고 해서 디귿은 뭐가 되는 거다? 틀리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자, 질량 m자리가 V로 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가서 m에다가 V이기 때문에 mV로 오고 있겠지. 근데 방망이를 꽝 치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이쪽 방향을 우리가 이제 플러스라고 둔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2V m에다가 2V니까 마이너스 2mV로 가고 있는 거다.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라는 게 핵심이고, 자, 기억 보시겠습니다. 충돌 후의 운동량의 크기는 2mv 맞는 거죠. 자, 방망이로 봤던 충격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2mv에서 원래 mv를 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mv가 되는 거니까 크기는 3mv, 마이너스는 반대쪽 방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름도 참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디귿 보시겠습니다. 자,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뭐야? 3mv가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F가 되고, 시간 몇 초 동안 받았어? T초 동안. 그러니까 F는 뭐가 되겠어? T분의 3mV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틀리다. 기억과 니은이 다르게 되는 거다. 아마 1, 2, 3번까지는 쉬웠을 거야. 그치? 1, 2, 3번까지는 학습을 텐데 문제는 이제 4번이겠지. 그치?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그래, 한번 그래도 채점을 한번 해볼까? 4번에 몇 번 나왔어? 1번. 너는? 그러면은 저는 아직 안 했어? 왜 안 했어? 일부러 안 했어 그냥? 그건 아니야? 뭐야, 나 들어오니까 누구 있구나. 은근슬쩍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자기 스스로 약간 휴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치? 자, 일단 자, 4번에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바로 거야.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B하고 C가 뭐하고 있어? 정지를 하고 있고, 자, 이게 특징이 보시면 A가 B하고 뭐라지?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B는 C하고 가서 충돌을 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간 거야. 그림 나는 B가 C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A하고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야. 질량은 3kg, 2kg입니다. 자, B의 질량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죠. 자, 조금 헷갈리니까 보도록 하자고. 이게 총 3가지 스테이트가 있어. 3가지 경우가 있어. 일단 맨 처음은 셋 다 따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A와 B가 충돌한 이후가 있고요. 맨 마지막은 뭐지?
B와 C가 충돌을 한 이후가 존재할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자, 잘 정리하자. 필기 잘하면서 가자고. 자, 현재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운동량을 표시할 겁니다. 자, 운동량을 표시해보자. 현재 A의 속력이 나와야 됩니다. 자, B는 정지하고 있고 C도 정지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이 다 얼마가 되는 거야? 다 운동량이 0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럼 A의 운동량을 구하셔야 되겠죠. A가 지금 몇 킬로그램이면 3kg이야. 3이 되겠죠. 그럼 A의 속력을 구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B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 처음에는 쭉 정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속도가 생기게 되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속도로 달려가다가 부딪히고 나서 속도가 약간 꺾이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럼 얘가 무슨 그래프야? 시간과 거리 그래프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가 뭐로 나오냐면 속도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속도는 처음에는 얼마였다는 얘기지? 속도가 여기가 2초에 4가 되는 거니까 2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2m/s가 되는 거니까 얼마였어? 운동량이 6이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런 다음에 A하고 B가 충돌을 합니다. A하고 B가 충돌을 해. 아직 C까지는 가지 않았지. C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C는 얼마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고, 운동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총합이 나옵니다. 자, 총합이 얼마가 되겠어? 6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를 한번 보도록 하죠. A는 속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속도가 얼마가 됐니?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4잖아.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되겠어? 분모는 2가 돼야 될 거고, 여기 똑같이 뭐가 되겠어? 2지. 그러니까 1m/s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3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됐어? 운동량은 3이 됐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B를 보도록 하자고. B의 속력이 있지? 자, B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2고 여기까지가 크기가 얼마냐? 여기 4에서부터 10까지 되니까 6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겠어? 3m/s가 되는.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고?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총량은 어떻게 돼?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 6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6이 돼야 되는 거죠. 아, 3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얼마가 돼야 되겠어? 총량이 6이니까 얘가 3이고 3이 되지. 그러니까 질량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질량은 1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되는 거다? 3이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 다음에 BC가 충돌한 것까지 봅시다. 자, BC가 충돌해보도록 하자고. 얘는 일단 똑같이 얼마겠어? 일단 3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될 거고, B하고 C가 충돌을 하죠. 자, B가 충돌을 했는데 충돌해서 몇 덩어리가 됐다 그랬어? 지금 이거? 한 덩어리가 됐다 그랬어.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얘는 지금 몇 킬로그램이지? 1kg이고 C는 몇 킬로그램이야? 3kg이라고 나와있죠? 둘 다 3이라고, 2kg이죠? 2kg이지. 그럼 얘네 둘은 합쳐서 몇 킬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거야? 합쳐서 3kg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3kg이지? 그러면은 여기 이퀄 뭐가 돼?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1m/s가 되는 거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디귿은 뭐가 되겠어? 틀리다가 되는 거고. 자, 니은 보시겠습니다. A하고 B가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같다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니은은 3이 되는 거고 디귿은 틀리다가 되는 거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지금 4번 문제는 다시 한번 어디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우리 생명 시스템 시작해보도록 하자. 시작해보자. 자, 이번에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입니다. 효소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자, 용어들이 나오니까 용어들을 좀 정리해야 될 거야. 자, 첫 번째 A는 물질 계산입니다. 자, 물질 계산하는 건 뭐냐면 일단 어디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자, 첫 번째 네모칸 채워보도록 하고,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몸의 구성 물질을 합성합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에너지가 출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관여하냐? 효소가 관여하는데 이 효소는 다른 말로 하면 생체 촉매라고도 합니다.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물질 대사는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이 될 거야. 자, 그럼 거기 이제 동화작용이 뭔지 이화작용이 뭔지가 있지. 아마 중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아요. 자, 동화작용은 뭐냐면 일단 작은 분자를 가지고 큰 분자를 만들 때 작은 분자로부터 큰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뭐 단백질, 뭐 강합성이라는 작물을 합성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생각해보면 야, 작은 걸 가지고 큰 걸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에너지는 뭐 해야 되겠지? 흡수를 해야 합니다. 작은 걸 가지고 뭉쳐갖고 큰 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추가해서 흡수를 만들어야 돼. 자, 이화작용은 반대로지 큰 분자를 어떤 분자? 작은 분자로 바꿔야 합니다. 뭐 세포호흡이라든지 소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자, 에너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저쪽은 흡수했으니까 이쪽은 에너지를 뭐 해야 되겠지? 방출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걸 이제 그림으로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에너지가 작은 물질에서 큰 물질로 바꿨다.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큰 물질을 나눠서 작은 물질로 바꿨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정리하는 이런 형태가 정리가 되는 거다. 자, 이해됐을까? 원인을 다시 세워보시도록 할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에서의 화학 반응의 비교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로 종종 나옵니다. 자, 우리가 물질 대사라는 건 생명체에 있는 반응이고 보통 생명체 밖에서의 화학 반응은 보통 연소라고 해가지고요. 물질 대사는 반응 온도가 37도 정도, 우리 몸이 한 37도쯤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범위? 체온 범위 정도에서 체온범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하게 되대. 연소는 기본적으로 높은 온도 한 400도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가 당연히 관여를 하고 이쪽은 효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세 번째 게 중요한데 세 번째 건 뭐냐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반응이 일어날 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차례차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연소는 어떻게 된다?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질 대사를 보셨고 물질 대사가 다른 우리 연소나 이런 것들 바깥 생명체 밖에서의 그 화학 반응하고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효소가 나와. 그래서 효소 얘기를 다음 단락에서 진행할 겁니다. 자, 효소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뭐 한다? 효소는 여기 보시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 자,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처음에 요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탁 넣어줘야지 반응을 하거든. 근데 그거를 줄여주는, 낮춰주는 역할을 해. 왜냐면 지금 효소는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가 낮단 말이야. 주위의 온도가 높으면 그냥 에너지가 빡 흡수하고 그냥 빡 하면 되는데 주위의 에너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춰줘야지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프 있으시죠, 그죠? 자, 그래프 거기 보시면 제가 왕창 빈칸해놨을 겁니다. 왕창 빈칸해놓은 거 그거 좀 그려보실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일단 반응이 진행한 정도야. 반응의 진행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자, 여기는 에너지입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릴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는 우리가 발열 반응 형태로 그려볼 거야. 자, 일단 반응물이 이렇게 있어. 반응물이 있는데요. 일단 활성화 에너지만큼 위로 올려줘야지 나중에 반응을 해서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시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일단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어.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면 현재 반응물에서 이 끝까지 올릴 때까지 요만큼 양이 활성화 에너지야. 근데 여기는 지금 효소가 없을 때는 위로 폭 튀어나와 있는 거지. 즉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효소가 여기 딱 들어가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어떤 일이 되냐?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자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거든요. 생성물에서 반응물까지의 이 에너지 차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반응열은 효소의 유무에 따라 효소의 유무에 차이가 없습니다. 즉 효소가 있든 없든 반응열의 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 있는 거 좀 읽어보시고 비어있는 칸들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이게 클수록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효소가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가 당연히 적기 때문에 반응이 잘 빠르게 일어날 거고요.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지금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응열을 방출해서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 자, 반응열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을 때 밑칸 좀 쳐놨죠? 자,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작은 글씨 에너지 차이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 얘는 효소에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내용 정리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효소의 작용을 한번 봅시다. 자, 효소는 주 성분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효소는 우리 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효소의 주 성분은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자, 효소, 항체, 뭐 근육,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자, 효소마다 그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요. 자, 우리 단백질 얘기했었을 때 아마 지난 시험에 있었을 거야. 단백질을 합칠 때 어떻게 되지? 우리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게 입체 구조에 따라서 각각이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효소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입체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지게 되는 거고, 자, 거기에는 좀 줄을 칠 겁니다. 밑에 효소는 반응물이 있죠. 반응물인데 그 옆에 뭐라고 써있지? 기질이라고 돼 있지. 여기다는 줄을 살짝 이렇게 쳐놓자. 자,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반응물하고 결합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됩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기질이라고 했지? 기질이 반응물이야. 기질이 반응물이야. 그래서 효소의 작용 원리를 한번 보자고. 거기 보시면 반응물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약간 말발굽 같이 생겼어. 자, 효소는 거기에 모양이 딱 어떻게 돼?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딱 맞춰지는 거지. 딱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딱 쪼개지면서 생성물이 나오는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야. 효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효소는 항상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효소는 입체 구조에 맞는 특정한 반응을, 즉 특정한 기질하고만 결합을 한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자, 알아둬야 되는 용어죠. 기질 특이성.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반응이 끝나고 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가 돼서 다른 반응과 다시 결합해서 뭘 할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효소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었던 걸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밑에서. 자, 효소의 특징은 첫 번째, 기질 특이성. 즉, 한 가지 종류의 효소는 거기 내가 뭐라고 어디에 넣었지? 한 종류. 두 종류도 아니야. 한 종류하고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밀레이스는 녹말이 역당으로 해서 반응을 촉진하지만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자, 효소는 뭐 할 수 있다?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효소는 양이 많지가 않아. 굳이 양이 많을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어차피 재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이 있는 건 아니고 적당량 가지고 계속 돌려쓰기를 하는 거야. 자, 밑으로 갑니다. 효소와 생명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고. 자, 효소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무슨 생명 현상에 반응합니다. 생명 현상에 반응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다 한다는 얘기야.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탐구 자료창을 보시면, 자, 카탈레이스. 자, 카탈레이스라는 게 어디냐면 여기 세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산화수소 기포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기포가 나오면 반응을 했다는 거고, 기포가 없으면 반응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B, C에다가 과산화수소에다가 A는 그대로 두고 B는 감자 조각 집어넣고 C는 생간 넣습니다. 자, A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자연적으로 분해는 되지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자, B하고 C는 기포가 발생을 합니다. 왜? 감자 조각과 생간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촉진하는 뭐가 있다? 효소가 있다. 그게 이제 카탈레이스야. 그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놓으면 불이 나와. 왜? 이 기포가 뭐지? 산소거든.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물하고 산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나오는 거니까 이 산소가 나오는 걸 가지고 얘가 분해가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효소는 생체 충분이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도록 한다.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시면 이런 것도 합니다. 그 나중에 뒤에 가서 그런 것도 하거든. 한번 끓이는 것도 해. 얘가 기본적으로 뭐지? 단백질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끓이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기 때문에 뒤져가지고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다시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뒤에 있을 겁니다. 자, 효소의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야. 뭐 김치, 된장, 치즈, 포도주 뭐지? 발효식품이죠. 자, 발효식품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우리 많이 먹지, 그치? 네, 김치도 먹고, 뭐 치즈도 먹고. 뭐 생활용품에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의학용품에도 사용해서 환경 분야에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까지 정리해 보시도록 할 거고, 잠깐만 거기 문제 풀기 전에요. 189쪽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189쪽 가셔서 자, 효소에 작용하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거 있어요. 1, 2, 3번 있거든요. 그거 먼저 하고서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하지만 어느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됩니다.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효소가 관여할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내가 뭐 많이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씩 몰아주면 되지만 나중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다 썼어. 다 쓰니까 어떻게 돼? 이제 하나가 빠져야 다른 걸 하나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속도가 일정해지는 게 되는 거고요. 자, Q. 자, 밑에 있는 질문이 있거든요. 질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서 초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효소를 더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왜? 현재 효소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그대로인 상태니까 거기서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효소를 더 추가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다. 2번으로 갑니다. 자, 효소와 온도의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효소에 의한 반응은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처음에 증가하다가 특정한 온도에서 반응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 40도 언저리쯤 돼. 40도 언저리 되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변성이 돼서 그렇지. 그래서 Q2를 밑에 보시면 최적 온도 이상에서 반응 온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뭐지? 단백질, 즉 효소가 뭐 했다는 얘기지? 효소가 변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시험에 가고 효소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렇지? 네, 변성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갖다 쓰셔야 됩니다. 3번으로 갑니다. 효소와 pH입니다. 효소에 의한 반응은 적당한 pH. pH가 뭔지 알아? pH가 뭔지 알아? 정말? 그렇지. 산과 그 염기의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게 pH야. 그래서 효소마다 최적 pH가 다릅니다. 그래서 최적 pH에서는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고 나머지에서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 보시겠습니다. 펩신이라는 건 위야. 보통 우리가 위산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위는 산이야. pH는 7을 기준으로 7보다 작으면 산이고요. 7보다 크면 보통 염기입니다. 크면 염기야.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산이 되는 거고 크면 클수록 뭐가 되는 거지? 강염기가 되는 거야. 자, 2분 대략은 7언저리입니다. 그죠? 아밀레이스 침이지. 그러다가 트립신, 소장으로 가면 약간 연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입에서 작용하던 침 아밀레이스가 위에서는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최적의 pH가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7 정도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위로 들어가면 위는 pH 자체가 2, 산이기 때문에 거의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효소에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남는 시간은 뒤에 있는 개념학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 있지? 네, 문제 끝까지 다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는 개별적으로 틀린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줄 테니까 193쪽까지 다 하시고 나시면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원래 뒤에 거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약간 애매하다고 해봅시다.